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품은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품을 만든 장본인들, 건설사, 투기꾼, 언론들,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같이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 강남 부동산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 경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부동산 가지고 돈 넣고 돈 먹기 했는데 나라 경제가 안 무너지는 게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사 살리려다가 서민들이 먼저 연쇄도산하게 돼버린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건설사들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집 살 수 있게 DSR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상황이 안 좋은데 국민들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약간 이상한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살 수 없고 건설사도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건설업 얼마나 어렵냐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산업별 생산지수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독 건설업이 감소하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특히 2024년 6월부터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는 1월에 공사가 다 끝나서 일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기성이라고 해서 시작이 된 공사, 이루어진 공사 얼마큼 되고 있냐 이런 거를 보면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토목 부분, 건축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건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아파트, 빌딩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터널, 댐, 다리,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들 만드는 토목 부분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 다리, 댐 이런 것들 모두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람들한테 대출 받아서 좀 사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야 한다, 폭등한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이런 말은 나 지금 너무 어렵다. 네가 좀 사줘. 그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굉장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서초구에 있는 회사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했고 SK 에코플랜트, GS, DL그룹 진짜 대기업들도 모두 다 현금 확보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50조, 30조, 3조, 5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줬는데도 건설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없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GDP 성장률이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 투자가 GDP 성장을 0.9% 저해했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주황색 선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도 뭔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파란색 선 GDP 성장률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건설사들이 평균을 깎아먹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건설사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의 감소를 보면은 2022년 8월부터 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파란색 선도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어서 아무것도 소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꾸준히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수가 이렇게 뒷걸음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수출이 좋냐? 이런 걸 보면은 다 안 좋습니다. 지금 그나마 반도체가 약간 선방하고 있는데 반도체마저도 수출 증가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반도체 일평균 수출인데 2024년 6월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외하고는 다른 수출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자리에 있다는 거는 정말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뒷걸음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면 더 비싸게 팔거나 더 많이 팔거나
매출을 더 올려야 하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이미 다 유출되었기 때문에 저 자리도 위험해 보입니다. 아무튼 수출, 내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진짜 여태까지 건설사들, 투기꾼들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자체적으로 살 길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수, 소비, 자영업, 수출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비스업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나라에서 하는 일자리,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임시직이거나 어떤 최저임금을 받는 그런 일자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수를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은 아닙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제일 좋은데 그런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률이 4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부동산에 수십조, 수백조 도와줄 돈으로 망해도 좋으니까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라도 줬어야 합니다. 콘크리트에게 투자하면은 돌아오는 것은 흙먼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투자하면은 망한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남고 그 실패 경험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개중에 몇 개만 성공해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우리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투자했다면은 나중에 연금 내라고 할 때 당당하게 요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에게 투자하고 부족한 연금은 청년들에게 메꿔달라? 이거는 진짜 염치가 없는 말입니다. 아무튼 돌이켜보니까 수십 수백조를 건설사에게 쏟아부을 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너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설사 미분양 사지 말고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재 내수, 수출, 그리고 일자리 모두 안 좋은 상황이고 우리들의 미래인 청년들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건설사들 도와주는 것들 진짜 멈추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사들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사이에 지금 미국 경제도 굉장히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발행 중에 단기 국채 비중이 84%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그때부터 단기 국채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회색선을 보시면은 단기 국채 비중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지금 트럼프도 지금 이거 돌려막느라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만큼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들도 90% 이상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건설업에 몰빵하다가 다 망해가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그 판에는 건설사 투기꾼들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